행복, 성공, 그리고 사랑을 괜찮아 TV와 함께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TV지기 IM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분노, 화, 우울, 중독의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슬픔과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의 끝없는 잔소리, 비교, 학대도 코로나19 시대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폭행, 살인 등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참으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특히 매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가족 간의 범죄는 모두 자신이 받은 과거의 상처가 원인입니다. 억압하고 외면하며 외적인 환경에만 집착하며 살아온 자신들의 과거 상처받은 아이가 괴물이 되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한 행동에는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 부모,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에서 원인을 찾고 또는 자신의 절망적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억압하고 외면할 때 우리는 자신과 가족,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바로 가정에서는 악의 대물림이, 사회에서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물고 물리는 처절한 싸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타인과 외적인 환경에 집착해서 벗어나 먼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사랑 자체이며 능력자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상처받아 울고 있는 자신의 내면 아이를 돌보아 줄 때 우리 모두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자식과의 따스한 대화를 할 줄 모르고 나 때는 알아서 잘 컸어. 지금 너희는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래. 배가 불렀구나 하고 화만 내는 아버지. 넌 그것도 못해? 또 시작이야. 너 언제 철들래? 내가 너 때문에 미쳐 하며 하루 온종일 잔소리를 해대는 엄마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각인시킨다는 사실을 부모 스스로 인식하시고 자식을 아프게 하는 부모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어린 시절 자신이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한 있는 그대로의 인정과 사랑의 결핍, 또 받기 싫었지만 받아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학대가 원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제발 부모의 시선을 외적인 환경과 아이들이 아닌 자신의 울고 있는 어린 아이로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외로워하는 자신의 어린 아이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줄 때 부모님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이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학대의 폭력 속에서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왔으며 부모가 되어 따스한 사랑을 주고 싶지만 받지 못해 줄 사랑이 없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몰라 외적인 비교와 평가에만 집착하는 사랑의 부모자,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 역시 그런 피해자였고 아픈 사람입니다. 부모님, 당신 자신도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보세요. 오늘 방송에서는 치유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홍성남 신부님의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손 내밀기. 누구보다 값지고 소중한 나.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홍성남 신부님,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손 내밀기.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참 미묘하다.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한순간에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버리기도 하니 말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쉬어야 할 가정 안에서 도리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도 생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하며 우는 이들을 많이 만난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현상에 대하여 모든 성인의 삶 안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 숨어 있다. 이 아이는 영원한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으나 결코 완성되지 않고 끝없는 보살핌과 관심을 요구한다. 이 내면의 어린아이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 의미 있는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받았던 상처의 기억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자꾸 발목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과거의 불우한 기억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상처 부위에 흙을 문질러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내면 아이는 회피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따라 붙는다. 그때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협하는 건 없어. 너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과거에 상처받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내 마음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내면 아이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천천히 마음의 상처도 아물기 시작한다. 심리학자 프리츠 펄프는 놀이로 자신의 내면 아이와 접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놀이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흔히 해보았을 것들이다. 첫째, 음식을 만들면서 어질러 보기. 둘째, 그림을 그리되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그려보기. 셋째, 가장 밝은 색의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 가보기. 넷째, 해변에서 모래찜질을 해보고 물속에서 시간 보내기. 다섯째, 화려한 색채 구경하기. 여섯째, 집 근처의 산이나 강가를 맨발로 산책해보기.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만지고 깨물어보고 냄새도 맡으며 감각을 폭넓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라는 틀 안에 갇혀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앞에서 말한 놀이가 어린 시절의 나를 유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직접 보고 만지는 행위가 중심이 되므로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 내면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측면도 있다. 이런 놀이를 하다 보면 다른 일들을 잊고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놀이를 해보며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는가?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내 안의 어린아이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누구보다 값지고 소중한 나. 심리치료에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며 소중한 사람임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며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외적인 면에 치중하며 감정의 문을 닫아 걸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수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독적인 생활 패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상처를 숨기며 도덕적, 종교적 규범 뒤에 숨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 건강한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확립된다. 그리고 자아가 튼튼할수록 고통이나 공포, 좌절 등을 잘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된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좀 더 의미 있는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 감정의 포로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족한 내 자신을 억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간혹 타인을 대할 때 지나치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친절이나 호의를 좀처럼 받으려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과할 정도로 공손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을 즐겨 쓴다. 왜 그러는 것일까? 바로 마음속 열등감 때문이다. 자신 스스로 나는 친절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칭찬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타인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피해망상까지 생긴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가 어려워진다. 이를 다른 말로 거짓 겸손이라고도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자요사무의 소설 인간 실격의 등장인물인 요조이다. 요조는 속고 속이며 사는 모순투성이의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쩔 줄 몰라 공포로 얼어붙고 마는데 그런 자신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익살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 진정한 겸손은 내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는 자기 합리화가 아닌 자기 이해이다. 솔직한 감정 표현을 훈련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 상황이나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거나 속이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준다. 그러면 내적인 힘이 생기면 진정한 겸손이 몸에 밴다. 심리학자인 융은 인간의 삶을 그림자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이다. 그래서 융은 사람이 연속적 재난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림자와 공존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결론이 이 그림자 인식이 겸손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이를 무시하며 자기 자신을 흠없는 사람이라 여기지만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나의 결점을 솔직히 인정하기에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 이처럼 내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데도 정작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고 느낀다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찾다 보면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적인 만족감이 높아지며 타인에게도 당당히 나란 존재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